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저희는 건강 얘기할 건데 오늘은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입니다. 이게. 그리고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서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너무나 황망스럽게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이야기 나누기 이전에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전국의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또 하늘 표정만 놓고 본다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 계속되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0도에서 3도, 한낮 기온은 3도에서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화요일 건강 100세를 책임지는 날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13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막 이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이죠. 네. 뭐 집합이나 뭐 행사, 모임이 다 금지가 되는데요. 이 대형마트와 PC방, 영화관 등 생활 밀집 시설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코로나19와의 질긴 싸움이 진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다니는 동선도 최대한 줄이시고 좀 머물고 그리고 위생수칙 철저히 지키고 이게 뭐 이미 생활 습관이 되셨겠지만 더더욱 철저히 지켜야 되겠어요? 네,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에는 무려 7년 만에 네, 이렇게 등장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무대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임행하면 나 좀 괜찮은 여자잖아. 예쁘고 착한 편이야. 한 남자에게 올인하는 나 놓치지 마, 남치지 마, 후회할 거야. 땡큐야, 답이야, 오케이야. 사랑을 색칠해볼래. 가슴 떨리도록
야, 여전히 나비 같으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배우 노현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수 노현이 이래야 됩니까?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노래하는 배우. 아, 노래하는 네. 거. 노래하는 배우. 아, 저 뮤지컬도 많이 하시니까.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우선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노현이입니다. 행복한 아침. 저도 애청자예요. 이렇게 TV로만 집에서 시청하다가 와,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로 오니까 제가 설레고 흥분되고 오늘 정말 행복한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노현희 씨 하면요, 뭐 대표작 뭐 전설의 고향도 있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도 있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시잖아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셨죠? 네, 제가 방송이 조금 뜸한 동안에 대학로에서 극단 배우라는 것을 네. 맡아서 네, 제가 극단 대표 나름 사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영세한 극단이기는 하지만 네. 열심히 또 연극 뮤지컬에 매진을 했고요. 네. 또 노현이 TV라고 네. 너튜브 네. 열심히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내기는 했어요. 예. 방송만 안 나왔을 뿐이지. 네, 역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노현희 씨 하면 전설의 고향에서 최다 귀신역. 예. 이걸로 또 유명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여름만 되면은 네. 네, 아주 저만 보면은 무시무시하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전설의 고향에서 뭐 각종 귀신 거의 안 해본 귀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천년묵은 구렁이도 했고 네, 뭐 지금 구미호 했던 여우꼴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네, 코믹한 귀신도 했고 임신한 귀신도 하고요. 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귀신 역할 다양하게 어머머머. 너 뭘 먹어? 먹는 거예요? 네, 실제 간이에요. 실제 간을 먹었어요? 네, 실제로 간을 먹고 네. 피무친 간을 먹으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간 비슷한 모도 아니고 간을 갖다가 직접 먹었단 말이에요? 네, 저 간을? 장면은 간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런 네. 것들을 제가 먹는 그런 장면을 할 때는 네.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런 네. 거를 먹고 뱉고 네. 뱉고 옆에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네. 그런 고기들이.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대기하는 동안에 네. 촬영할 때는 모르는데 대기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막 파리 서로 각종 벌레들이 드글드글드글 했던 그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야. 참 위생적이지 못하게 촬영했던 아니, 것 근데 같습니다. 진짜 비위가 강하네요. 그런 걸 다 어떻게 소화했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은 못할 네. 것 같아요 하면서 갑자기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당시는 네. 카메라 빨간 불만 돌면은 저도 모르게 뭐든 다 먹어치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석 까는 거죠. 네. 그래, 그 많은 귀신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금방 나왔던 그 여우꼴이라는 네, 여우도 제가 뭐 은여우 또 호몽이라는 것도 네. 있고 네, 뭐 꼬리 9개 달린 다양한 그런 여우 중에서도 네. 여우꼴이라는 그때 고생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니, 노현희 씨는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할 때도 실제 그냥 젖어서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부싸움 연기하다가 정말 막 그 실신하고 막 어디 실려갈 뻔하고 막 이랬다고. 네, 왜 배우가 빙의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2년 동안 비운의 역할만 계속 도맡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저거는 또 부부싸움 하는 그런 역할인데, 네, 또 딸을 잃은 자식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그런 어머니 역할이라던가 그런 뭐 할머니 역할, 이제 연극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와, 실제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육탄전도 하고 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 뇌출혈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핏대가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공연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뒤로 넘어갈 것 같고 어. 계속 울다 보면은 이게 지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호흡이 딱 멈춰서 뒤에 이렇게 실제로 이쪽 뒤가 찌릿한 적이 있었어요. 와, 이러다 내가 무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네, 그랬던 적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막 몰입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신 네네. 거잖아요. 정말 그러다가 뇌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배우가 그 역할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요. 특히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은 보통 행복한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보통 정말 화가 나거나 공포스럽거나 이런 장면일 텐데 아무래도 같이 감정을 느끼실 테니까 네. 몸에서도 계속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질환이라든지 뭐 혈관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감정 조절 같은 거 평소에는 역할 안 하실 때는 잘 조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배우들 연기할 때 건강 조심하면서 연기해야 되겠네. 여기 나오신 김에 또 걱정되는 뭐 없어요? 저 건강 네. 관련해서? 아니, 사실 저도 저지만 저희 어머님 이제 저하고 지금 같이 지내고 계신데 네. 연세가 있으셔서 평소에 저보다 더 건강하셨거든요. 네. 근데 올 초부터 갑자기 그런 대상포진 이런 게 오시더니 다른 합병증까지 해서 지금 갑자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저보다도 저희 어머니 건강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럼 오늘 마침 잘 나오셨네요. 우리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오늘 쭉 다룰 건데 네. 그 중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거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인데 제가 참고 삼아서 2위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2위는 역시 암이었어요. 암이 오고 나올 줄 알았어요. 네. 22.8%가 설문에 참여한 분 중에 22.8%가 암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예. 뭐가 있을까 또? 암이 지금 있을 말씀하신 수 거 제가 그거 있겠지? 예, 그 뇌혈관 질환 있나요? 네. 또 있을 거예요. 아, 5위. 5위. 뇌혈관 질환은 총 7.6%가 걱정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핏대 세우고 막 쓴다 이랬으니까 그랬죠. 네. 신혈관계 뭐 있죠. 요것도 그쪽도 걱정 많으실 3위. 것 같아요. 어머, 이게 신혈관계 질환은 총 14.1%가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4위하고 1위는 뭐가 있을까? 4위하고. 저는 네. 그거 생각나요. 낙상. 낙상 낙상. 진짜 그거 네, 네. 노인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관절이나 뭐 골다공증이나 예, 뭐 그런 것 네. 뼈에 관한 있죠. 질환. 그거. 지금 또 날이 추워져서. 네. 자, 관절염. 4위였습니다. 아, 역시. 4위. 예. 이 총 8%가 관절염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가장입니다. 1위는 뭘까요? 1위. 암도 나왔고. 암을 이겼어요. 암. 예. 암을 이긴 거. 관절염 뭐 다 나왔어요. 아, 예. 혹시 그거 아닌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 출연했을 때도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덕보 할머니가 치매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네.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꽃순이를 아시나요라는 그런 작품에서 제가 할머니 치매 걸린 노인 네.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대에 등장만 하면은 관객들이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집안에 한두 분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네. 뭐 가족 지인분들 중에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혹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1위가 바로 치매예요. 네. 34.9%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치매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뭐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관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노년층이 두려워하는 질병을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봤는데 1위에 치매가 나온 뭐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길든 짧든 어느 정도는 치매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말은 뭐 다르게 설명드리다 보면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제 나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추억까지 없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삶까지 파괴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노년층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치매를 꼽을 수 있는 게 뭐 특별한 이렇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0세 인생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에 그러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 인구가 75만 명이고요. 네.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으로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을 봤을 때요, 4명 중에 1명꼴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결혼한 부부라고 치면은 양가 어르신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치매에 걸리실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감이 느껴지죠. 네. 네, 게다가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빨간 차만 보면 아이고 아들 왔네 하면서 용돈 두고 가신 그 치매에 걸리신 할머님 네. 얘기가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저도 그 사연 보면서 너무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 분도 아마 치매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환자도 있으시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도 보지만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치매 환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치매가 이제 얼마나 이제 걸리면 안 되는 질환이냐면 또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냐면 치매 환자가 있는데 그 자녀분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젊으셨을 때부터 건강을 충분하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치매로 고생하신 분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치매는 이렇게 치유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여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는 이 효과적인 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는 진짜 어떻게 해야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고스톱 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치매를 이제 예방하는데 화투를 치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익숙한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거를 이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뭐를 늘리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뭘 늘리면? 뭘 늘리면? 뭐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력. 생각? 생각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나? 뭘까요? 그래요. 생각을 지금 늘리면? 답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전문가 세 분이 한꺼번에 외쳐보겠습니다. 연습을 좀 했어요. 하나, 둘, 셋. 근육! 네, 근육. 근육을 근육이에요? 늘리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요? 그 치매에 안 걸리려면 보통 두뇌 운동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근육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제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근육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부위가 허벅지 근육, 이제 골격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적게 되면 인슐린이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세포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심지어 뇌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이제 치매는 뇌의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뇌의 퇴행성 질환이 치매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허벅지, 다리 근육을 쓰는 달리기 등을 충분하게 하게 되면 근육량이 높아지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육은 뇌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국제 비만 저널에 따르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신경 조직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뇌 수축도 안 좋은 쪽으로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연구진에 따르면요. 중년 이후의 뇌 건강은 바로 다리 근육, 이 하체 근육에 달려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 활동량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와 지방으로 쌓이게 되죠. 그러면 비만으로 나타나기도 되고 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근육량은 충분하게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나 왜 겨울이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겨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온이 낮아지고 우리 몸도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처럼요. 혈관도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렇게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환경으로 갔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심장은 이제 순환이 낮아지다 보니까 혈류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박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도 더 끈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전이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요.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라고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중풍과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치매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겨울철에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혈관 말씀하셨는데 혈관도 일종의 근육입니다. 평활근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근육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혈관이 얇아지고 또 조금은 부딪혀도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피멍도 잘 들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혈액순환 장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면서 뇌로도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치매를 유발하는데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게 또 치매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역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속으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 그러면 운동만 신경을 쓰시는데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네. 자, 무엇을 챙겨 먹어야 되는지는 요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노현희 씨는 지금 당장은 걱정은 없는 거니까. 아, 그런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네. 살짝 깜빡깜빡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건 건망증인 거겠죠? 그 이제 건망증하고 치매를 구분하는 이제 아주 쉬운 구별법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외국으로. 그런데 여행을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면 건망증인데 여행을 갔던 그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하면 치매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도 치매는 이제 발병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손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두엽 쪽에 문제가 생기면 판단력이나 성격 이상, 두정엽 쪽, 이렇게 정수리 쪽이죠. 시간, 공간,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축두엽 쪽은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후두엽, 뒤통수 쪽에 문제가 생기는 시각 능력에 이상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치매는 알츠하이머 이렇게 치매는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서서히 복합적으로 나타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화면 보셨겠지만 증상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치매가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예, 저희가 그래서 준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 치매의 초기 전조 증상이 나타났나? 이런 궁금증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체크해 본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이런 변화를 겪었다. 이런 건데요. 걸음이 달라진다. 옷을 뒤집어 입는다. 코골이와 잠꼬대가 심해진다.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이 헷갈린다.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갑자기 짜증과 신경질이 늘었다. 치주 질환이 생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 부분이에요. 네. 네, 저희가 미리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 봤는데 저는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항상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쫙 보면 됐었는데 한 두세 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짜증과 신경질이 늘었다. 이거는 전 국민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민 전부, 아니, 전 세계인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없는 거네요. 저도 왜냐면 딱 하나 있는데 갑자기 짜증과 신경질이 늘었다. 저는 네. 이거 하나 체크했거든요. 자, 좋은 여러분은 몇 거예요. 개나 해당이 네. 되시는지요? 그리고 걸음걸이하고 치매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걸음걸이를 통해서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려 볼까요, 한번? 네. 제가 이제 시범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 걸음걸이가 치매일 수 있겠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치매 환자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걷죠. 그렇죠. 네. 보폭도 늘리고 팔도 이렇게 흔드는데 치매 환자는 이렇게 팔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보폭이 짧아요. 그리고 걸음걸이 느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만약에 부모님은 걸음걸이가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면 네. 부모님은 걸음걸이가 왔니? 이렇게 보폭이 짧고 서서히 걷고 팔을 흔들지 않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말고 혈관성 치매가 있잖아요. 네. 혈관성 치매는 쉽게 중풍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풍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한쪽 다리는 힘이 괜찮아요. 그래서 반대쪽만 이렇게. 마비가 되는 이런 분들 많이 그렇죠. 봤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문지방이나 코너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더 느려져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끌으면서 이렇게 걸음걸이가 느려지면서 이런 걸음걸이를 하게 되면 치매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걸음걸이로도 확인할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뇌에 손상이 가면 걸음걸이에 이상이 오는 게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러면 막 휘청거리든지 걸음걸이가 굉장히 어눌해지거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갈짓자로 걷고. 맞아. 그렇죠. 근데 사실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는 것도 다리 근육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야 치매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육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노현희 씨 이렇게 춤추는 거 보니까 아직 근육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노현희 씨 역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팔방미인 노현희. 그녀의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 혈관계 질병을 예방하는 시크릿 운동법부터 근육 감소를 막고 두뇌 회전을 돕는 특별한 영양식까지. 활기 넘치는 배우 노현희의 건강 비결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화려한 스텝과 유연한 움직임,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배우 노현희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연습 받고 계신가요? 아 저요? 그냥 혼자 댄스 연습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활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노현희. 아 제가요 요즘에 유튜브 댄스 영상이라던가 저의 그런 브이로그 그런 것도 올리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안 돼요. 한 몇 주 연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연극 무대에 오르며 바쁜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그거 신곡송 바로 연습할까? 아, 좋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안녕! 심쿵해! 에너지 소모가 큰 동작을 거듭 연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은 여전히 생기 넘치는 그녀. 체력이 20대에 못지않은데요. 오늘 그만하자. 이걸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좀 요기를 할까? 뭐 챙겨오신 거라도 있어요?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체력 보충을 위해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영양도 보충하고 몸매 관리에도 좋은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제가요, 평소에 이런 걸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려고 먹는다고 해야 되나? 신경성, 퇴행성 그런 질환들을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근력도 키우고 운동에서도 얻어지는 게 있지만 음식에서도 또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 특히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지 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시락 한 통을 금세 비운 현희 씨. 정말 배고팠나 봐요. 아, 맞다. 네. 진짜 중요한 단백질을 빼먹었어. 먹고 있어.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는 식품을 통해 챙겨 먹는다는 노현희. 그런 그녀가 가방에 꼭 넣어 다니는 이 음료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근데 운동하다가 또 삐끗해서 잘못 넘어지면은 다칠 수가 있고 또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이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저희 같은 또 이렇게 극단 생활하면서 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장어집으로 영양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건강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노현희. 사실 그녀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건강을 챙겨야 될 나이가 됐고요. 또 저희 엄마도 저희 어머님께서 또 연세도 있으시고 저하고 또 같이 지내면서 제가 또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부터 건강해야지 또 건강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지 또 엄마도 제가 보살펴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건강을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생활 속 실천을 잊지 않는 그녀. 그냥 몸풀기 하고 있어요. 공연을 하기 전이나 뭐 연습하기 전이라도 그냥 기본적인 스트레칭 정도? 뭔가 이렇게 찌끈찌끈 아프다거나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뇌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혈액순환을 잘 되게 몸을 풀어주고 나면은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좀 머리가 찌뿌둥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노현희의 건강 비결 첫 번째, 혈액순환을 돕는 뇌건강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먼저 선발의 말초 모세 혈관을 자극하는 모관 운동인데요. 이렇게 해서 힘이 생기면 그때는 뭐 1분이 아니라 2분, 3분, 한 5분 정도로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발끝 두드리기 역시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몸 전신의 에너지를 순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속 이걸 하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금세 따뜻해지실 거예요. 건강한 습관 덕분인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에도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하는 그녀. 요즘엔 또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재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능 기부로 시작한 동화책 녹음 작업은 어느새 마음 건강을 가꾸고 삶의 활력을 선사하는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친구들 안녕. 꿈나라 여행을 같이 갈 현희 언니가 왔어요. 아니까 틀림없이 받아줄 거다가. 오랜 시간 이어지는 녹음에도 최선을 다하는 노현희. 동물들 이야기.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도 좋아하고 제 목소리가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예쁘게 잠이 든다고 그런 댓글들 보면은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선행을 하는 일도 건강관리가 필수. 감독님한테 지친 목을 달래며 주변 사람들까지 보듬는 모습을 보니 일에 대한 욕심도 사람에 대한 욕심도 많은 연예계 열정 부자. 맞네요, 맞아. 진짜 밤샐 수 있겠네요, 녹음하면서 오늘. 다음날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노현희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바로 여기가 산책로거든요. 그래서 트레킹하기 너무 좋아요. 낮에는 그나마 햇살 때문에 좀 괜찮아요. 걷기 좋아요. 노현희의 건강 비결 두 번째, 걷기 운동을 통해 근손실 감소를 막아라. 여기가 저 혼자만의 놀이 공간이에요. 한 바퀴 휙 돌면은 하루 운동 끝. 하루에 한 번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뛰고 걷고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약 아닐까요? 저는요, 건강은 평소에 지키자. 평소에 지키지 못하다가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병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운동을 하면은 그게 쌓여서 오랫동안 그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노현희. 그녀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정말 한시도 몸을 가만히를 안 두시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봤는데요. 일단은 참 바지런하시다. 그리고 저렇게 바지런하시니까 몸에 지방 낄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 빠질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또 뭔가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네. 그것도 한 가지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노현희 씨는 절대 치매 안 걸리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대본도 외우셔야 되고 책도 읽어주시고 계속 두뇌
두뇌 활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게 춤을 많이 추시던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골격근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시간을 이제 일이든 취미든 많이 늘리다 보니까 골격근이 많이 움직여지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댄스 학원 다시 다녀야겠어요.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노현희 씨의 건강 비법 봤으니까요. 이제는 전문가들의 건강 비법을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죠. 먼저 한 원장님. 네. 제가 제시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미인이 되어라입니다. 뇌미인? 뇌미인.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인사 대천명하라. 어렵죠? 어려워요. 하늘의 뜻을 뭐 간단합니다. 알고 이렇게 앞자씩만 쭉 땄거든요. 네. 진인사 대천명, 진 이렇게 한자씩 해줘 볼까요? 진, 진 땀나게 운동하고 인, 인정사정 없이 금연하고 사,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대,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 천박하게 술 마시지만 명.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아까 보니까 진 제대로 하고 계셨어요. 막 땀 쫙, 네. 진 땀나게. 여기서 잠깐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저 또 시키면 안 빼잖아요. 자, 박수로. Ain't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get heavy, can't hit the bass, boom, I'm ready. Life'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chain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춤 씨가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는 동작을 따라해봐야 되는데 이 동작은 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걸 한트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그래요. 한트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왼쪽, 오른쪽. 네. 벌써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좀 쉬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테는 근육량을 이렇게 늘리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근육량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첫 번째, 골격근, 팔다리에 많이 붙어 있고요. 네. 두 번째, 척추 양쪽에 척추 기립근. 세 번째, 배에도 많습니다. 배에 있는 근육 이름이? 복직근. 맞습니다. 복직근.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트에서는 이 세 군데의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바로 해볼까요? 네. 소파에 살짝 걸쳐 앉으셔서 양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살짝 대시는 거죠. 그러면 무릎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무릎 모양이 살짝 더 구부려 볼까요? 90도로.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지 않고 상체는 뒤로 살짝 15도 정도 뒤로 제껴줍니다. 네. 팔은 뻗으시고 지지하세요. 엉덩이 좀 앞으로. 지금 쉬시는 겁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을 굽히거나 펴지 않고 그대로 들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운동은요, 허벅지 근육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게, 자, 올리고 계셔볼까요? 이게 안 되신다면 올리고 있을 수가 허벅지에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신 겁니다. 내리셨다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쉽게 하려면 살짝 들었다 놓으세요.
살짝 들었다가 놓으시고 살짝 들었다 놓으시고 이게 잘 되면 30cm 정도 이상 들었다가 그쵸 운동되죠. 네, 자 그러면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만 계신 게 답답하잖아요. 네.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좋죠. 아, 진짜요? 우리 뱃놀이를 한번 가볼까요? 네. 뱃놀이. 자 배를 이제 탔습니다. 혼자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팔 걷어붙이고. 당깁니다. 중요한 거는 당겨서 상체를 뒤로 15도 정도 제낄 정도 버티세요. 그렇죠. 네. 끝까지 가서 구부린 상태에서 당겨서 버티고. 노젓기. 이 노젓기는 척추 기립근, 복직근, 양팔의 골격근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더 숙이세요. 당겨서 운동되네요, 진짜. 버티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해서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자, 네. 수영은 자유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뻗어서 더 숙여서 옆구리 돌리고 당겨서 반대쪽.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못 빠져나가죠. 더 빨리. 자,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아니 옆구리가 당겨요. 그렇죠. 네. 이 운동도 척추 기립근, 또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양팔의 골격근을 모두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손을 뻗었다 잡아 당겨주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네. 자, 이 동작을 음악을 맞춰서 해볼까요? 아, 네. 자, 준비. 엉덩이 뒤에 팔 붙이고 들었다가 놨다가 자,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만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잘 유지하세요.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지 않고. 한 번만 더. 자, 노젓기 뱃놀이 가보겠습니다. 당기시고 버티세요. 자, 버티시고 힘들어. 버티시고 자, 살짝 멈추시고 당겨서 멈추시고 자, 뛰어. 자, 빠르게 한 서너 번만 하고 끝낼까요? 자,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네, 고생했습니다. 힘들어요. 네. 힘들고 재밌어요. 예, 수영 동작하고 노젓는 동작 뭐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우리 국민 체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거기도 이런 거 나오잖아. 이렇게 당겨요. 맞아. 이거 굉장히 운동되는 거였어요. 아, 참, 지금 예. 국민체조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심쿵체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 예. 그렇게 공연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튜브 이렇게 검색하셔서 심쿵체조 많이 따라해주세요. 아, 또 곳에 홍보를 잊지 않아. 예, 자, 이거 판넬 네. 준비된 건 뭐예요? 이렇게 근육을 키워서 치매를 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치매가 워낙 속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팩트 체크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머리둘레가 작을수록 치매 걸린다. 이게 뭐 이건 아닌 확률이 것 같아. 높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뭐 저와 같은 얼큰족들, 얼굴이 좀 큰 분들, 대두들 이런 분들과 연관이 많은 건데, 자, 머리둘레가 작을수록 치매 걸린다는 팩트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입니다. 정말요? 사실이에요? 잘 안 떨어지네요, 이게. 어머. 자,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머리둘레라고 하는 건요, 이마부터 뒤통수까지 요 둘레를 얘기하는데요. 아주 작은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뇌 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머리가 작은 사람, 머리가 큰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준비를 해봤어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둘까요? 자, 그러고 나서요,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200ml 정도를 붓겠습니다. 여기 200ml 똑같이. 부으면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안 보이네요. 자, 200ml에 이렇게 딱 뭐 주스를 네. 부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또 여기 200ml를 또 부었어요.
더 위로 올라오겠죠. 이게 뭘까요? 그럼 같은 200ml인데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뇌에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이 만약에 200ml 정도가 생겼다. 네. 근데 뇌가 크면 그만큼 희석이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 독성에 의한 독을 별로 느끼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게 그냥 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머리 둘레 치매 진단 결과를 봤을 때 이제 53cm 이하는 치매 확률이 높았고요. 54cm 이상이 되면은 치매 확률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제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이제 뭐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머리 둘레가 작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큰 그룹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2.1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윤환 박사님의 팩트를 약간 걱정스러운 저를 삼각형으로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족들의 머리 둘레를 재봤는데 인도인의 머리 둘레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습니다. 미국인의 머리 둘레가 가장 커요. 네. 그런데 사실 치매 인구를 비교해봤더니 인도는 미국인에 비해서 치매 인구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머리 둘레만을 가지고 치매를 발병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보다는 치매는 머리 둘레 플러스 운동, 식이, 유전적인 측면 굉장히 다양한 면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한동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얼굴이 작거든요. 네, 저런 말 하실 줄 아니, 알았어요. 이거는 얼굴 크기는 아니에요. 네, 머리 머리 요 둘레. 둘레 크기입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속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냉소적이면 치매 걸린다. 자, 성격에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냉소적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어. 자, 핀란드에서 600명 정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냉소적인 사람, 보통인 사람, 냉소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냉소적인 사람들은 냉소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배가량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냉소라고 하는 이런 거죠. 흥, 치, 뿡,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말 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있게 되죠. 네. 혼자 있으니까 사회하고 격리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뇌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치매가 올 수 있어서요. 냉소적인 성격인 것은 치매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잠꼬대 하면 치매 걸린다. 이거 팩트인가요? 이거 맞는 자, 것 같아요. 잠꼬대하면 치매에 걸린다. 이것도 역시 역시면 아이고 떨어졌네 이게. 오히려. 사실입니다, 사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 때 욕설을 한다든지 잠꼬대를 한다든지 심한 경우 막 이렇게 발길질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자는 중간에 이런 산소의 양이 적게 되면은 뇌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병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커피. 네 번째. 커피 마시면 치매에 안 좋다. 이건 아니, 안 좋은 이건 안 아니라고 좋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아니에요? 네. 바로 보죠. 바로 근데 가죠. 커피는 뇌에 안 좋은 거 자, 요거. 정답은 X입니다. 네. X. 네. 아. 한 최근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그룹 그리고 이하로 마시는 적게 마시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많이 마신 그룹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이 3분의 1 정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치매 전조로 이렇게 여겨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이 축적되는 것이요. 위험 소견이 하루에 2잔 미만 마신 그룹에서는 27.1%인 반면에 2잔 이상인 그룹에서는 17.6%로 차이가 꽤 났기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멀리 할수록 뇌 젊어진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쵸. 그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들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뇌를 쓰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지털 기계는 뇌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아직 요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머리를 쓰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거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안 자게 돼요. 저걸 보다 보면. 맞아요. 잠을 안 자니까 뇌가 회복할 시간이 없게 되는 근데 또 요즘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 진짜 이 네. 디지털 치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옛날에 없을 때도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네. 다 외우고 노래 가사도 외우고 뭐 길 찾기도 그냥 다 머리로 했었는데 지금은 검색 안 하면은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자, 진인사 대천명, 명 중에서 이제 식사. 예. 그렇죠. 자, 치매를 예방하고 명을 연장하는 식단. 네. 요거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요.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아까 얘기한 그거 아닌가? 그렇죠. 바로 단백질인데요. 네. 네. 실제로 이 단백질은요. 머리부터 발끝, 끝부터 속까지, 겉부터 속까지 우리 몸을 다 구성하는데 뇌 역시도 바로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손상을 회복하고 뇌로 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단백질을 잘 드셔주는 게 치매도 예방하고 나의 수명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단백질이 자꾸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노년들이 적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년이 되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재생하는 능력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층이 되면요. 1kg당 1에서 1.2까지 오히려 젊은 층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랄지 달걀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치매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뇌를 만드는 것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부족하면 뇌가 회복이 안 되니까 치매가 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어머니 올라가게 단백질 됩니다. 잘 챙겨 드세요? 네, 아무래도 저를 먼저 챙겨주시느라고 제가 남은 음식을 이렇게 드셔서 잘 못 챙겨 드시는데 제가 좀 챙겨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단백질을 좀 간편하게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좀 깜빡깜빡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배우들은 또 이 주변 여배우들이 뭐가 좋다 하면은 솔깃해서 금방 따라하게 되잖아요. 좀 마술쇼 같은 뭐예요? 마술쇼. 네, 맞습니다. 마술 상자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배우 하지원 씨가 네, 시크릿 가든 촬영할 때 아주 시크릿한 거를 챙겨서 건강을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자잔! 기대하시라. 개봉박 뚜! 장어 아니야? 야, 장어를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보면은 살짝 좀, 네. 저거 크다. 네, 그렇습니다. 실한데 저거. 네. 야, 저걸 와, 스튜디오에 장어가. 오늘 용달차 타고 오시더니 저거. 어떻게 아셨어요? 장어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장어 그러면 이제 삼복더위에 먹는 식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단백질이 풍부한 회춘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어입니다. 그럼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은 그 장어에는 뇌 노화를 막고요. 인지 기능을 올려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니놀렌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장어가 고등어에 비해서 7배 정도 높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좋아지라고 생선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머리 좋아지는 걸로 얘기할 때 어유에 많이 들어있는 DHA가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DHA 짝꿍이 있어요. EPA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행을 좋게 해주는 혈행 개선 효과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늘려지고 혈소판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뇌가 빨리빨리 재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날부터 장어야 뭐 보양식의 대명사라 없어 못 먹었죠. 그렇죠. 문전성시였죠. 장어집 있고 이러면 맛있으면. 그렇죠. 일단 뭐 장어의 단백질 함량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고단백 식품이고 이거 좀 먹어주면 좀 으라차차하고 힘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장어의 단백질 함량을 딱 보면은요. 20에서 25% 정도인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12에서 13% 콩보다 높은 함량을 갖고 있고요. 또 두부와 달걀보다도 높은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백질 식품에 못지않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장어입니다.
그 장어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장어는 늦은 밤에 잠자는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장어의 별명이 바다의 갱스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장어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물고기인 게요. 어디에서 알을 낳고 어디에서 부화를 해서 어떻게 회귀성 이렇게 물고기로 민물까지 올라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치어를 잡아서 양식에 성공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2016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렇게 부화를 해서 양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어를 제대로 양식하는 날이 저렇게 와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다의 갱스터, 미스테리한 장어인데요. 예로부터 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문헌에 이제 장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본초 강목에는 이제 영양실조론에서 다리에 힘이 없는 하진무력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동의보감에는 이제 말려라고 해서 인체 오장이 훼손된 것을 치료하고 만성 허약성 폐질환을 치료하면서 여성들의 냉대화와 여성들의 백병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장어는 허약 체질을 회복시킨다는 효능들입니다. 와, 장어가 이렇게나 좋은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산어보 아시잖아요. 1800년대에 쓰여진 자산어보에는요,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되면 장어로 이렇게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설사가 바로 멎는다. 장어는 이렇게 맛이 굉장히 달고 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동의보감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헝 곳을 치료하는데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피부가 헐었을 때 치료하는 효과가 높고 또 오장이 허한 것을 치료하는 효과가 높다는 것도 모두 장어의 단백질에 의한 효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고단백 장어가 근육을 만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아까도 뭐 하지무력, 결과적으로 남자의 스태미너의 근본은 허벅지 아닙니까? 이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데 이 장어의 단백질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장어를 스태미너 식품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들한테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저는 이 장어에 대한 궁금증 중에요. 그 장어 꼬리. 그거 구워놓으면 꼭 그 꼬리가 힘이 맞아요. 좋죠. 네. 아니, 근데 진짜요? 그게 근거가 뭐냐면요. 네. 장어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칠 때 보면요. 그 조그만한 꼬리를 갖고 이렇게 막 헤엄쳐 가니까 저 힘이 바로 다 꼬리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꼬리가 스태미너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 꼬리는요, 몸통보다 오히려 지방 함량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성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어에 좋은 비타민 A 성분 같은 경우는요, 몸통보다 꼬리가 적어요, 오히려 양이. 그래서 고지방 저비타민 A 부분이 꼬리이기 때문에 굳이 꼬리 먹겠다고 눈치 보실 필요 없이 몸통을 잘 챙겨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어가 남자들한테만 특히 좋다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남자들 앞에 챙겨놓잖아요. 남자들한테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장어는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데 여성분들 하면은 또 남자가 스태미너 그러면 여성분들의 관심사가 뭐냐? 항노화. 늙지 않는 거 요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항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항산화 물질들인데 네. 장어에는요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요. 이 장어가 저도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장어를 가끔 보면은 저 바다 깊은 속에서부터 이 근해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살고 있고요. 그 작은 꼬리를 갖고 팍 치고 거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런 강한 힘의 근원이 바로 이 카르노신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세포재생 이런 거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요 산화 물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는 산화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근데 이 산화 물질이라는 것이요 과도하게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요,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심하게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장어에 들어있는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로 DNA가 손상되어 있는 세포에 장어의 카르노신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손상된 세포가 36에서 72%까지 재생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게 일단 후각신경이나 또는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몸속에서 또 이 근육을 많이 쓰면 젖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네. 그걸 또 중화하는 역할도 해서 근육의 피로를 빨리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장어가 피로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실험 내용이었어요. 쥐를 대상으로 장어가 들어간 사료와 일반 사료를 먹게 한 다음에 4주 동안 트레드밀, 그러니까 막 런닝머신 같은 걸 돌리게 한 거죠, 쥐를. 그리고 나서 변화를 관찰했더니 장어가 들어간 사료를 먹은 쥐가 체내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청 지질 함량 모두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냥 장어가 좋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기분 탓인가 생각을 했는데 장어즙을 마시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피로도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스케줄이 좀 있는 날은 아침에 이 장어즙부터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장어즙을 직접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희 것까지 당연하죠. 챙겨오셨어요? 그럼요. 네. 좋은 거는 우리 함께 나눠 먹어야지 더 네. 좋은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 코에는 한약 냄새가 확 한약 나는데? 냄새요. 네. 비리지 않네. 네, 그냥 한약 맛. 비릴까봐.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비릴까봐 처음에 걱정했는데 이거를 좀 데워서 렌즈 같은 데다가 한 1분만 가볍게 데워서 먹으면은 오히려 더 한약 네. 같은 느낌이 나고 속이 그냥 이렇게 뭔가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 네, 그러면서 하루에 한 컵만 마시면 되니까 부담도 안 가고 먹기 더 편하죠. 가뿐하더라고요. 네. 네네네. 비타민 A가 또 그렇게 많아요? 여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A 그러면은 소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소간은 아까도 뭐 그 여우골 같은 그런 구미호가 아닌 이상에서 사람이 못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어는 원래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느냐? 100g 기준으로 봤을 때요. 소고기의 30배, 달걀의 2.6배에 해당할 정도로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한데 이 비타민 A가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설사를 자주 하게 되는 증상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적당히 드셔야 하는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장어를 그냥 먹는 거하고 이렇게 즙으로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어를 구이를 해 먹으면요 머리 자르고요, 그다음에 껍질 다 벗기고 뭐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장어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끝까지 통으로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이 즙 상태로 먹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이제 장어에 있는 모든 이제 성분들이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즙이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네, 이거 섭취 시에 주의사항 없나요? 이 장어가 좋은 식재료고 스태미나가 좋다. 고단백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통풍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는 지방이 좀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섭취하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2025년에는 이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지 기능들이 감퇴되어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알로에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워낙에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거뜬하겠어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도 살려고 이제 저도 이제 반백살 갱년기에 접어드니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현희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는데 거리두기 2.5단계다 이게 아니고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조심해야 이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